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계시제 16 2장 보시겠습니다. 공자왈 천하 유도면 즉 예악 정벌이 자 천자출하고 천하 무도면 즉 예악 정벌이 자 제후 출하나니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이제 이 글은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 유도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 유도면 그렇죠? 천하 유도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 무도면 천하에 도가 없으면 뭐 앞에서는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또는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방 대신에 천하라고 썼습니다. 천하.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에 도가 없으면 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라에 도가 없으면 이런 유도, 무도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길이 있다, 길이 없다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나라에 도가 있으면이라는 것은 나라에 길이 있으면 또는 나라에 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천하에 길이 있으면 천하에 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이게 안 좋더라.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안 좋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라고 자신들이 살아본 경험들을 그것을 교훈으로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굳이 그 사람들이 갔는데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 갈 필요가 없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평가받은 그 길을 가는 게 그것이 이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순간에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 하고 그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 하고 남들이 가봤는데 실패했던 그 길을 내가 안 가봤으니 나는 가봐야겠다고 굳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한 개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도 또는 한 나라, 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가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그 사회, 그 시대가 형식은 조금 달랐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가봤는데 실패했던,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든가 그 시대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시대,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천하가 도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그 길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천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런 유도가 나오면 저게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시대, 정상적인 세상, 이렇게 유도를 정상적이라는 말로 앞에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무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들이 찾아낸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그 잘못된 길이라고 사람들이 버린 그 길을 굳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가봐야 길이 없거든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비정상.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유도한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근데 반대로 비정상적인 무도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능력이 없는 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등용이 되고 뭐 이런 거다라고 한 사례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만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시대고 유도한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도는 반대고요. 자, 그래서 천하가 유도하면 어떻게 되냐? 예악 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온다. 예악, 정벌, 요 두 개는 천자가 천하를 통치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요 예악은 문화적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수단입니다. 예악은. 이 정벌은 군사적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 예악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립니다. 근데 천하를 다스리다 보면 비정상적인 비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응급조치처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벌입니다. 제가 봉건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천자가 나왔으니까 천자가 있다는 얘기는 제후도 있고 대부도 있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천자가 있습니다. 천자가 이 천하를 다 자기가 직접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제후들을 이렇게 봉한다 그랬죠. 이것이 제후입니다. 제후국들이에요, 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제후가 있고 B라는 제후가 있고 C라는 제후가 있다. 그러면 이 B라는 나라에 어떤 제후를 봉했습니다. 봉해놓고 천자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에 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대신 너의 힘은 이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네 힘이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바깥의 힘도 너의 그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장해 주마. 그래서 B한테도 그렇게 A한테도 C한테도 D한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B는 자신의 힘이 이 국경선을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극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외부의 힘이 우리 국경선 안으로 넘어올 거라는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정에, 국정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각자가 A, B, C, D가 다. 만약에
C의 힘이나 A의 힘이 B 나라로 넘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천자가 응징을 해요. 그것이 정벌이에요. 그것이. 제후들끼리가 아니고 천자가 그것을 정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쳐들어갔다. 그러면 천자가 A 빼고 나머지 제후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이 B의 죄상에 대해서 성토하게 하고 그래서 연합군을 구축을 하고 그 연합군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이 A 나라를 가서 연합군이 저 A를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나라가 내 나라로 넘어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괜히 다른 나라를 넘어가려는 쓸데없는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전부가 다 자기가 맡은 나라를 어떻게 더 잘 다스려서 천자에게서 더 많은 영토를 얻어서 더 큰 제후가 될 것인지만을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천하가 도가 있으면 예악이나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와. 천자가 최정점에서 여기 천자가 최정점에서 제후, 대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 서인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정점에서 천자가 천하의 중심을 잡고 이 제후들이 대부들이 내리내리 안정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의 이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가장 중심이니까 천자로부터 나온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자가 제후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그 권위, 덕을 상실하게 되면 이 천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천자가 천자답지 못한 짓을 해서 천자가 요만큼 작아집니다. 요거보다도 더 작아져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되냐? 이 제후들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제후들이에요. 심지어 천자가 신하인 제후의 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임금이 신하에 의해서 세워지면 힘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후가 이제 이 B라는 제후가 여기가 C고 여기가 A다. 그러면 이 B라는 제후가 이 A나 C 또는 여기 D가 있다 그러면 D 이런 나라들을 쳐들어가요. 그러면 천자가 그것을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이 천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일을 하죠. 그것이 병탄입니다. 병탄. 집어삼킵니다. 병합을 하고 삼켜버려요. 병탄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커져요. 그러니까 요 옆에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 제후 나라 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버텨내야 되니까 여기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주변에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약한 나라들은 쳐들어가서 여기에 복속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더 강해지겠죠.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대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사를 증강하고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대로 버티려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중간 나라들은 중간 나라대로 큰 것은 방어하고 작은 것을 집어삼키려고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것이 춘추 전국시대예요. 천하가 무도하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천자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후들이 전부 이제 힘센 제후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쳐들어가야 된다, 안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예악과 정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천하를 다스리는 모든 수단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고 공자가 그 한복판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자, 제후출이면 만약에 그 예학과 형벌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수단들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그러면 개 10세의 희 불실의요 그랬습니다. 10세, 10세대, 10세대,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세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세대가 있고 두 번째는 왕조의 세대가 있습니다. 요것은 한 왕조가 시작돼서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로 넘어가면 그 한 왕조를 1세라고 그래요. 한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의 세대는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넘어가는 세대죠. 그것이 이제 보통 30년.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0년을 개인의 세대는 한 30년을 잡고 나라의 세대는 그보다는 훨씬 더 길게 잡지요, 당연히. 근데 나라가 망하고 뭐 흥하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백 년이다, 몇십 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없는데 왕조의 교체를 1세, 2세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10세대 만에 희 불실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후로부터 예학과 정벌이 나왔다. 즉 그 제후가 가장 강력한 제후였다. 그래서 제후이면서 천하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세대쯤 지나간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는 희소하다. 드물다. 그러니까 10세대 안에 그 권력은 상실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천자 같으면 정상적으로 천하가 유도했을 때 그 봉건제도가 있었을 때 천자 같으면 나머지 제후들이 그 천자의 권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권위니까 오래 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천자가 있는데도 천자가 무시되고 같은 제후들 중에 어떤 힘 있는 제후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제후들을 제압을 했을 경우에 제패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제후들이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그 힘 있는 제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정당한 권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유효기간은 최대 10세. 그 10세 동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는 없다. 10세 안에 반드시 그것은 상실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천자가 권위를 가졌다가 천자가 대가 내려오면서 세대가 내려오면서 천자가 스스로 천자의 권위를 덕을 상실하는 짓들을 하면서 제후들이 그 공백에 끼어들어서 힘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봉건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후도 처음에 그 강력한 제후였다가 그 밑으로 이제 아들, 손자 그렇게 내려오면 몇 대쯤 내려오면 제후들 중에서도 임금이 된 제후가 그 제후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제후국 안에서 대부들이 이제 발호를 합니다. 그래서 예학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가 공자 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세의 희 불실의요 그랬죠. 5세에 상실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고 5세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자 안에 제후, 제후 안에 대부, 대부 안에 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천자, 요게 제후, 요게 대부, 요게 가신. 인데 이 가신을 배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모실 배자 배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천자가 권위를 가지고 예학 정벌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천자가 권위를 상실하면서 제후가 그렇는데 제후가 또 권위를 상실하면서 그 밑에 대부가
국정을 잡고 그렇게 하다가 예약정벌이 대부로부터 나오다가 이 대부가 권위를 또 상실을 하면서 그 가신들이 그 가신 그룹에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배신인데 배신이 집 국명이면 나라의 명을 잡으면 나라의 명을 내고 드리고 하는 그 권한을 배신이 즉 가신이 잡게 되면 이때 요 나라 국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후국입니다. 항상 나라 국자는 제후를 말해요. 천자는 천하라고 해요. 제후는 국이라고 하고 대부는 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명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제후국의 대부가 제후가 아닌 대부가 나라의 명을 내릴 권한을 잡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국정을 이 사람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세의 희 불실은이라 3세에 상실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까 천자에서 제후로, 제후에서 대부로, 대부에서 배신으로 갈수록 유효기간이 더 짧아지죠. 10세, 5세, 3세. 그만큼 이게 정당성들이 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당성들이. 천하 유도면 그래서 천하가 도가 있을 때면 정부재 대부하고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 유도면 서인 불이하니라 천하가 도가 있으면 서인들이 의논하지 않는다. 국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정상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천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국정이 나라의 정치가 대부 손에 있지 않아요. 임금 손에 있지. 그래서 임금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인들이 일반 서민들이 국정의 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서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서민들은 이걸 위정자들에게 위정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천자, 제후, 그리고 대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아요. 다 전부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입고 먹고 쓰고 살아요. 그러면 왜 서민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들한테 요 다스릴 치 이것을 제공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자연재해로부터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천자든 제후든 대부든 그걸 갖고 입고 먹고 쓰고 살면서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민이 이걸 하는 대신 이 골치 아픈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게 당신들이 잘해주세요.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면 서민이 정치가 잘했니 못했는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로 서민이 세금을 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 우리는 역할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도한 세상에서는 서민들이 자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천하가 유도한 상황에서는 서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동양에서 논어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줄곧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유학에서 국정은 백성들이 자꾸만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다 잘한다 못한다 걱정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